부정적분을 알려줄게. 이제 부정적분을 하기에 앞서 이제 적분이라는 게 사실 미분의 역연산이야, 그죠? 그래서 부정적분을 먼저 써놓고, 예를 들면 x제곱을 미분하면은 2x잖아. 그러면 이거 거꾸로 하는 걸 적분한다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은 그냥 2x 적분하면 x제곱이다라고 하면 편한데, 그게 사실상 아닌 게, 이게 이런 느낌이야. 역연산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 내가 2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했어. 그러면 그게 3이 나온대. 그러면 이 숫자는 사실 3에서 2를 뺀 거라고 해서 이제 빼기라는 개념을 배워가지고, 이게 유일하게 딱 하나로 결정이 되지, 그지? 이렇게 잠깐만, 여기 1로 결정이 되는데, 이게 근데 내가 어떤 함수를,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x제곱을 미분해서 2x라고 할 수 있지만, x제곱 플러스 1도 미분하면 2x야. x제곱 플러스 2도 미분하면 2x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x제곱 플러스 뒤쪽에 뭔가 있어도 다 미분하면 이 네모는 상수라고 생각하면 돼. 다 2x가 돼.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2에다가 어떤 숫자 더하면은 3이 나온다. 그 숫자는 유일하게 하나야, 하나. 1로 써. 그래서 이렇게 빼기는 하나라고 해서 그냥 숫자 하나로 유일해서 쉽게 개념이 설명 가능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얘를 둘 다 미분해서 2x가 돼. 너무 2x 되는 게 많지. 그럼 이제 역으로 가는 거, 이렇게 역으로 가는 걸 이제 적분이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 적분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거를 앞에 뭐를 붙이냐? 부정 기억나지? 부정 너무 많다, 그죠?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적분이라도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2x를 적분해서, 잠깐만 다시, 2x를 적분해서 x제곱 플러스 c다,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이 네모라고 썼으면 이 네모는 상수야, 상수. 근데 보통 이 네모에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c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야. 그러면 뭔가 적분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 함수는 fx라고 했어봐. 그러면은 이 함수는 f'x 이런 느낌이겠지.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 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거꾸로 해서 이제 적분하는 거잖아, 그지? 적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적분할 때 이렇게 플러스 c가 있어, 그지?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이제 적분 했는데, 적분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얘를 이제 부정적분이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적분. 그래서 얘를 기호로 이제 의미 부여하셔야 하는데, 그냥 말로 이렇게 적분한다라고 하면 조금 어설프고 이제 명확하게 결론은 안 내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이렇게 앞에 인테그랄이라는 이렇게 s를 길게 이렇게 쓴 기호를 쓰고 나서, 이 가운데 우리가 아까 했던 이 적분할 함수를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ex라고. 그런 다음에 이 뒤쪽에다 기호를 쓰셔야 돼, 기호. 무슨 기호를 쓰셔야 되냐면, ex가, 문자가 x가 있잖아. 변수라고 해야 되지. 변수 x가 있잖아. 그 뒤에 dx라고 씁니다. 여기 나오는 이 x가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그냥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ex를 적분하면은 이렇게 x제곱 플러스 c가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좀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이 상수 있잖아, 상수. 이 상수에 그냥 상수라고 붙이면은 다른 우리가 나오는 함수들하고 구분이 안 가가지고 말을 또 붙입니다. 무슨 말을 붙이냐면 적분상수라는 말을 붙여요. 적분해서 나온 상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적분해서 나온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적분상수가 붙여야 돼요. 적분상수가 없는 거는 적분상수가 결정된 부정적분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C가 결정이 됐어. 예를 들면 내가 이 함수가 뭐 라지 fx라고 할 건데, 예를 들면은 라지 f1이 뭐 예를 들면 2래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다가 여기 이 네모식에다가 여기 다시 네모식, 이렇게 네모식에다가 1을 넣으시면 1 플러스 c가 돼서 c는 1이잖아. 이렇게 c 값이 결정된 거를 우리가 부정적분 중에서 하나지. 그래서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불러. 중 하나. 이렇게 붙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분의 개념을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좋냐? 이 부정적분을 할 때 개념이 이래요. 이거 단순하게 공식만 외워서는 문제가 생기는 게 조그만 난이도 높아지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X를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잖아. 여기 다시 왼쪽으로 가면은 2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해서 3이 될까? 그게 사실 빼기 개념인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빼기를 생각 안 하고 뭘 더해야 그냥 2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더해 보는 거지. 그래서 3이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래요. 어떤 함수를 미분해야 EX가 나와? 미분해서 얘가 나와야 돼. 미분해서 얘가 나와야 돼. 그래서 미분해서 EX가 나오는 함수 생각해서 아 X제곱이구나. 그러니까 거기 뒤쪽에다 적분상수만 쓰면 끝이에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 인테그랄 3x제곱 이걸 적분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3x제곱이 나와? 생각해보세요. 당연하죠. 뭐 x세제곱이죠. 그래서 x세제곱에다 플러스 c 쓰면 돼요.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인테그랄이라고 읽어요. 이거를. 그리고 얘를 dx 쓰시면 돼요. 왼쪽 오른쪽에. 그래가지고 이 가운데가 적분한 함수라고 하는데 적분할 함수인데 적분할 함수를 우리가 적분당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3x 제곱을 그래서 피적분 함수라고 불러요. 피해자 할 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해자 할 때 앞에 피적분 함수. 그래서 선생님은 종종 피적분 함수라는 말을 쓸 거야. 이해 갔지? 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x 세제곱 이거 있죠. 이거 x 세제곱 이걸 원시 함수라고 불러. 원시 함수. 아시겠죠? 이 용어 정도는 기억해 두자.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정적분 이렇게 간단하게 개념을 예시를 통해서 봤는데 사실은 이게 예시를 튼 이유가 사실은 되게 막 복잡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 그래서 교과서만 봐서는 이게 이 안 되는 부분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간단한 부분 이런 부분이야. 여기서 좀 새로운 내용이야. 아시겠죠? 여기다 쓸까? 여기다가 쓸게. 보통은 내가 어떤 함수를 적분을 해. 그러면 적분하면은 라지 fx라고 보통 쓰는 게 일반적인 관용적인 표현이야. 예를 들면 이래. 우리가 어떤 함수가 보통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그걸 보통 미분한 함수가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쓰듯이 내가 어떤 함수를 적분을 했어. 그 적분한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대문자로 쓴단 말이야. 라지 fx라고. 이렇게 쓰는 이유는 보통은 우리가 어떤 소문자 함수를 적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문자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땅히 그냥 쓸 기호가 없기 때문에 수학하는 사람들이 되게 단순해서 이런 것 같아. 그래서 편하기도 하잖아. 그래서 스몰 fx는 미분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프라임이라고 쓰듯이 적분한 함수는 보통 이렇게 대문자로 씁니다. 그러면 너무 당연한 게 라지 f 프라임 x는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 스몰 fx가 되겠죠. 이걸 미분하면 얘가 돼. 자, 다시 한번 얘가 미분해서 얘가 돼요. 그러면 얘는 적분해서 얘가 되겠지. 그죠? 하지만 여기 적분상수 꼭 쓰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플러스 C는 거 잊지 마시고요. C가 결정되면 뭐다? 적분상수 중 하나가 결정된 거다. 부정적분 중 하나가 결정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좀 어려운 거. 교과서는 사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설명하냐? fx가 라지 f 프라임 x다.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면 라지 fx는 즉 스몰 fx가 f를 미분한 거니까 fx가 사실은 적분한 상황이죠. 미분한 함수잖아. 얘는 미분한 함수기 때문에 f'이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 여기서 집중 잘해야 돼. 라지 fx는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다. 자, 여기서 중에 부정적분이다 이렇게 불러요. 맞죠? 이거를 적분해야 얘가 되는 거니까 얘를 미분해서 얘가 됐으니까 그지? 처음에 보면 이런 부분이 헷갈린데 여기에서 적분하는 과정에서 얘 있죠? 이 함수는 뭐가 생겨? 적분상수가 생긴다는 점 아시겠죠?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 미분한 다음에 얘를 적분해야 라지 fx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적분하면 적분상수가 있어. 이건 좀 이따 뒤쪽에서 해보자. 자, 여기서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여기서 적분상수가 생겨버렸잖아. 이거 연두색 이거 보라색이라고 부르지. 적분상수가 생겨버렸잖아. 그지? 이걸로 하는 게 아니구나. 미안해요. 자, 이렇게 볼게.
여기서 색을 좀 다르게 해서 라지 f 프라임 x를 이제 결론을 낼게요. 이거를 적분해서 라지 fx가 결국 되는데, 여기서 아까 내가 뒤쪽에 이 보라색 했던 것처럼 플러스 c가 있어야 돼. 이거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그러면 이 c가 의미 부여를 해줘야 돼. 이 라지 fx라는, 내가 이 함수를 y라고 한다면은 이 전체 플러스 c를 하게 되면서 하는 이 전체 함수를 y라고 하면은 이 파란색 y하고 보라색 y하고 어떻게 다를지 한번 그래프적인 측면에서 또는 도형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의미가 부여가 돼요. 자, 그거는 한번 예시를 통해서 쉽게 예상이 되는데, y 이퀄 뭐 예를 들면 3x제곱 있어. 이런 이차 함수에다가 더하기 만약에 4를 했다고 하면은 원래 파란색 함수인 3x제곱하고 3x제곱 플러스 4하고 차이가 뭘까요? 그죠? 얘가 평행이동을 의미하죠. y축으로 평행이동. 그래서 사실 이 c는 y축의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평행이동. 그래서 평행이동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이 틀려지진 않지. 즉 합동인 그래프라는 소리야. 그래서 자, 여기 중요해. 잘 들어봐. 내가 라지 f 프라임을 이렇게 그렸어. 이게 라지 f 프라임이야. 그죠? 내가 이걸 통해서 스몰 f를 라지 f를 그릴 거야. 부호를 따져가지고. 그죠? f 프라임을 통해서 f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하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얘는 조금 내려가고 많이 내려가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그려졌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소의 미분에서 배운 내용이고, 그러면 c 값이 결정되면은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x축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어. 그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가 결정.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문제 풀 때 뒤쪽에 문제 풀겠지만, 이 어떤 함수를 적분한 함수는 우리가 기존의 미분한 함수를 통해서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그 c 값이 어디냐에 따라서 x축이 결정된다. 그러면 뭐 방정식의 실근이라든지 또는 뭐 그래프가 어떻게 개형이 달라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뭐 3차 함수 비율도 맞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념은 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수업 시간 때 말해주고, 일단은 부정적분의 기본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문제들 한번 해보자. 자, 이거 예제는 뭐 혼자 해봐. 알겠지? 한번 보고 해보고, 선생님 한번 지금 바로 풀어볼게. 뭐 수업을 처음 듣는 분들은 그냥 지금 이렇게 정지하고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바로 풀어볼게요. 도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라지 f 프라임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이거 왜 이래? 정지시키고 라지 f 프라임이라고 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죠. 원시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적분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얘를 적분하면은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얘가 되는지 생각하시면 돼. 그죠?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얘가 나와? 그렇죠. x 4제곱 플러스 3x죠. 적분상수 c 쓰는 거 잊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이것도야.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일부러 이걸 낸 건데, 자세히 보니까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얘가 나올지 보니까 얘를 잠깐만요. 이거가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요놈, 이거 오타 난 것 같다. 오타. 여기서 선생님이 오타 났다. 이거 x가 없어야 돼. 이거 x가 없는 거야. 이거 오타 났다. 이거 x가 없는 거야. 다시 할게. x제곱 플러스 5 곱하기 4x 더하기 2x 제곱 빼기 5인데, 이거를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이거야. 이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얘가 될지 생각을 하는 거잖아.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얘가 될지. 잘 들어봐. 얘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얘가 될까? 그렇지. x제곱 플러스 5 곱하기 2x제곱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적분사수 c 쓰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왜 그러냐면 이거 미분하고 이거 곱하고 이거 미분하고 이거 곱한 걸 더한 거지. 그래서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야. 그지? x제곱 플러스 5 2x제곱 마이너스 5를 미분한 게 요 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원시함수의 형태가 잘 떠올리면은 굳이 적분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그 피적분 함수가 되는지, 다시 한번 여기서 말했다. 피적분 함수 요거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피적분 함수가 되는지
이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좀 귀찮아지는 형태나. 그래서 어려운 문제의 기본 원리가 이렇다. 다음, 어떤 적분한 함수. 보통 미분한 함수가 주어지는데 적분한 함수가 나오면 미분하면은 피적분 함수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 미분하시면 답이 쉽게 나와요.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5 이거 되는 거고, 뭐 3x제곱 마이너스 5가 되고, 얘는 5 곱하기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에서 이 오른쪽에 뭘 곱하면 돼? 3x제곱 빼기 10x를 곱하면 되겠다. 이해가셨죠? 기억나죠? 이거는 미분해서 많이 했으니까. 다음 오른쪽. 자, 이거 부정적분을 구하라고 합니다.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1이 나와? x죠. 그래서 x 플러스 c. 이거는 2x제곱을 미분하면 4x가 나오지. 플러스 c 쓰고, 이거는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을 미분하면 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적분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지? 다음 요놈. fx 적분한 함수가 요놈이잖아. 그러면 다 안쪽에 있는 함수를 구하려면은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키려면 미분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거를 라지 fx라고 한다면 전체를 이 안쪽에 있는 거는 사실은 스몰 fx겠죠. 그죠? 스몰 fx가 미분한 함수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되고, 얘는 x 플러스 1 fx가 미분한 함수 3x 제곱 마이너스 3인데 합차 공식 하시면 이렇게 돼가지고 약분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fx는 3x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이건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라고 해줘가지고 뭐 해줘도 되겠지만 여기서 문제에서 당함수라고 보는 게 맞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을 안 썼는데 당함수라고 하면 굳이 그런 걸 쓸 필요 없죠. 플러스 c 쓰고 끝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3x 마이너스 3 플러스 c라고 쓸 필요 없이 적분 상수하고 상수를 더해서 그냥 c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념 예제 해봤고, 또 개념 예제인가? 그죠? 개념 예제하고 예제 1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거 한번 구해보시면 이거 우측에 있는 거, 얘는 그냥 f'2에다가 2배 한 거 구하는 거죠. 이거 h의 개수에서 여기 마이너스 h의 개수를 빼는 거니까 2f'인데, 이거 실제로 구해지죠. 미분 가능하면은 구해진다고 했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미분 가능하잖아. 미분하면은 그냥 안쪽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그대로 나와. 이게 사실 미분한 함수니까, 요놈이 미분한 함수가 요놈이니까, 그죠? 그래서 적분하면 다시 원래대로 복귀되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2를 넣으시면 뭐 8이 나와서 2배에서 16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미분하시면 이 안쪽에 있는 게 나와요. 미분하시면 어렵지 않지. 이렇게 나오고, 그럼 우리가 다항함수라는 말이 아까 말은 안 했지만 뭐 이거 있어야 돼, 보통 조건이. 그래서 x로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4x제곱 플러스 10이 되겠죠. 그럼 fx가 나오는 거야. 이건 보통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다항함수라는 말이 깔려있기 때문에 쓸 필요 없죠. f1은 6이 되겠죠. 그래서 6이 뭐가 틀린 거지? 오타 난 거 같아요. 그죠? 아, C도 아닌데 오타 난 거 같아. 이거 그지? f1은 6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20이구나. Sorry. 오타 난 게 아니었구나.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이거 답은 1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제가 아니고 다음 문제죠. 자, 이 문제 보시면은 한번 10분 이상 고민해봐. 10분 이상 고민해보고, 혼자 할 때 이 문제가 대단히 어려울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분 문제 같은데 적분 문제야. 그래서 여기다 넣어봤어. 그래서 풀어보고 나서 이제 해설 들어봐. 자, 일단은 봅시다. 이 문제. 미분계수 F'이 주어져 있어. 자, F'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뭐를 그려? F' 그려서 부호를 따지지. 그래프 그리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여기까지는 우함수야. 왜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F' 하면 뭘 따져? 부호를 따지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얘가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거고,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x가 1보다 큰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에선 마이너스 나와서 이제 부호를 따질 수가 있어. 이렇게 내려가지고 부호가 바뀌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죠. 그리고 여긴 특별하게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라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내려간다.
그리고 올라간다. 그리고 또 올라간다. 이렇게 되거든. 이거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간다. 이런 느낌이거든. 우함수를 적분하면은 선생님이 보통은 여기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지. 그죠? 이게 y축 대칭이니까 여기 점에서 점 대칭인 거 잊지 마세요. 우함수를 적분하면은 그러니까 f 프라임을 통해서 수업 시간 됐잖아. f가 나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대칭, 뭐 변곡점 설명할 때 얘기했었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익숙해지면은 쉬워지니까. x는 이퀄 마이너스 1에서 끝각 갖는 거 맞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 미분하고 적분하고 큰 차이 없는 거야. 미분 잘하면 적분도 알아서 쉽게 돼요. 개념만 잘 잡히면. 자, 이거는 우함수가 아니죠. fx는 점대칭이야. 점대칭. 여기 점에 대해서 대칭일 뿐이야. f형이 0이래. 즉 이 점이 0,0이면 이게 x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f1이기 때문에 f1의 부호는 양수가 돼요. 플러스. 자, 그래 디귿이 맞아서 기억 디귿 맞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개념 마무리하고 끊어서 가겠습니다. 땡큐.